고유정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 받고 있는 고유정 재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주지법에서 고유정의 6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먼저 오늘 법원에 나오는 영상 잠깐 잡혔던데요. 볼까요? 네. 얼굴이 어제군요. 얼굴이 안 보이는군요. 역시 머리카락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검찰이 새로 입증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시했다고요? 네, 세 가지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네. 첫째로는 졸피뎀과 감기약을 같이 처방받았는데 졸피뎀만 다 사라졌고 감기약만 남아있더라. 그럼 졸피뎀을 어떤 방식으로 다 사용하지 않았느냐? 쓴 것 같다. 네. 둘째로는 현장에서 우리 이제 카레 얘기 졸피뎀 많이 이제 수면 유도제. 네, 수면 유도제요. 그래서 전 남편한테 먹여서 네. 결국 살해를 한 거 아니냐 이게 검찰이 보고 있는 이제 추정의 한 원인인데요. 네. 둘째로는 그 카레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졸피뎀을 카레에 타서 그래서 남편한테 먹였다. 그 이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했는데 카레를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었거든요. 네. 고유정은. 근데 그 아들은 카레를 먹었다고 아빠가 카레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빠하고 나는 먹었고 엄마는 안 먹더라. 네. 세 번째로는 그 범행 추정 시각에 네. 펜션 주인과 고유정이 통화를 했다. 그 통화 내용까지 지금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통화 내역을 좀 볼까요? 네. 펜션에 들어갔을 때 저 펜션 주인이 네. 뭐 이렇게 보일러 같은 거 잘 켰는지 물어보려고 여러 번 전화를 했다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기가 무인텔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펜션으로 들어갈 때 주인은 딴데 통화를 살고 있는 거죠? 예, 주인하고 네. 통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당시에 날씨가 쌀쌀해서 보일러를 틀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일러를 틀어야 되는지 주인하고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데요. 그 주인이 그 이후에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9시 20분경에 그 고유정의 아들이 전화를 받아서 엄마가 안 받으니까? 예, 네.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 시각이 바로 범행 시각으로 추정이 된다는 남편을 거고요. 살해하고 있을 시간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9시 50분에 고유정이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직접 받았어요. 예, 직접 전화를 받아서 고유정이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통화 녹취가 됐는데 네. 먼저 자고 있어라. 엄마가 물감놀이를 했는데 청소하고 올게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아들한테 한 말이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네. 보고 있는 거죠. 물감놀이라는 거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해서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거다. 지금 고유정이 이렇게 입장을 정하고 있는데 그러기엔 정말 그 집주인과의 통화 내역을 보면 참으로 태연합니다. 그죠? 네. 이게 지금 검찰이 새롭게 제시한 증거를 보게 되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뭐 여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성이라도 저 상황에서는 침착하기가 어려운 건데 네. 이 펜션 주인과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좀 침착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검거 당시의 네. 모습입니다. 또 아니면은 뭐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물감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굉장히 고도의 침착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네.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입증한다라고 보이고요. 네. 특히나 지금 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살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추정 시간이 저녁 한 8시 이후부터 8시 늦은 밤부터 9시 한 반 사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지금 전화를 못 받을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유정이 이야기하는 우발적 살인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증거들이 지금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6살인가 그렇잖아요. 네. 아들이 크면 이 상황들을 지금 드러난 이 상황들을 다 인식하겠네요.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런 것들을요. 그래서 앞서 뭐 말씀하시기 좀 조심스러워했던 부분도 네. 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네. 나중에 혹시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충격이 뭐 있거든요. 이미 다 보도가 네. 검찰이 고유정이 전 남편을 흉기로 15번 찔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횟수를 밝혔어요. 아마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미국 범죄 드라마나 뭐 네. 이런 수사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혈흔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몇 번 튀었는지.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상황에서 흉기를 휘둘렀을 때 어떻게 혈흔이 튀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국가수가 분석을 했는데요. 그 분석의 흔적들이 한 그 다이닝 룸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우리 식탁 있는 곳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관까지 그러니까 전 남편이 마치 도망을 가듯이 이렇게 쫓겨가듯이 그렇게 움직여갔던 혈흔이 남아 있고 네. 그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다고 하는 네.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뭐 고유정이 받아 적기도 하고 뭐 메모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아니 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이렇게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정황 증거라고 합니까? 간접 증거. 네. 간접 증거. 네. 그 고유정의 변호인 측은 뭐라고 합니까? 고유정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네. 혈흔과 관련되어서는 처음에 현장 검증 요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어떤 15번이나 찔렀다라는 어떤 그런 혈흔과 관련된 분석 감정 결과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우발적이지 않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만약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발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실수로 한두 분 정도 식당 안에서만 혈흔이 발견됐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검증 요청을 했다가 취소, 철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네. 변호인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의 아들, 의붓 아들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그게 아마 기소가 됐죠. 그것도 재판에 넘겨졌죠. 같이 병합될 수도 있습니까? 네,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건을 제주지검으로 넘겨가지고 지금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소해가지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네. 병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